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특성화고 공무원 시험 대비 응용역학을 강의하게 될 안광호라고 합니다. 약 5개월에 걸쳐서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저와 같이 학습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힘의 합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죠. 수많은 힘들 중에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물체에 작용시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힘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물체를 이동시키려는 힘, 이동력이라는 게 있고요.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 회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이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동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체를 이동시키려는 힘이고, 자, 이제 기호 표시가 필요한데요. 폴스의 F, 포인트 로드, 파워, 프레셔 이런 의미로 P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이동력은 F 또는 P 두 개의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자, 단위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무게의 단위를 그램 단위로 쓰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국제적인 SI 단위 체계에서는 단위의 체계를 뉴턴 단위를 채택합니다. 뉴턴 단위.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1kg이라는 무게가 있는데요. 여기 F자를 붙여도 안 붙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1kg 펄스는 9.80665 뉴턴입니다. 중력 상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계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보통 이 뒤를 날려버리고 9.81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9.8 뉴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리학의 기본 단위 체계죠. 그렇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약산하기 위해서 10뉴턴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숫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 숫자가 힘의 단위인 뉴턴이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SI 단위라는 걸 써요. SI 시스템 오브 인터내셔널 국제 단위 체계에서는 기본 단위 하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에 K자, 소문자 K를 붙인다라고 하면 킬로라고 읽죠. 이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킬로라고 표현하는 순간 킬로 뉴턴 이렇게 표현이 되면 공이 3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큰 숫자를 작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M자를 붙이면 메가 뉴턴이라고 읽고 10의 6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메가가 10의 6승, 100만이죠. 그럼 또 공세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큰 숫자를 1000메가뉴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문자 G를 붙이면 기가뉴턴이라고 읽고 10의 9승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 공세기를 없앨 수가 있죠. 10억이라는 뜻이네요. 이 숫자가요. 그렇다면 큰 숫자를 작게 만드는데 SI, 국제 단위 체계에서는 단위 변환이라는 체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죠. 컴퓨터에 뭐 어떤 파일이 몇 킬로바이트다, 몇 메가다, 컴퓨터 하드가 몇 기가다 이런 표현 익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말고도 많아요. 킬로, 메가, 기가, 헥사, 테라 뭐 굉장히 많은 접두사가 있는데 공학 분야에서 역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그 접두사는 369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369 킬로 메가 기가 큰 숫자를 작게 만드는 단위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본 거죠. 자, 다음은 부호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방향. 그렇다면 자, 직교좌표라는 것을 채택하는데요. 직교좌표 체계를. 자, 요 가운데가 원점이 되고요. 수평의 축을 X축이라고 합니다. 수직의 축을 Y축이라고 하죠.
그럼 X축, Y축으로 쓸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역학 분야에서는 이 X축을 horizontal이라는 용어를 써서 H축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X축을 H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Y축은요, 수직의 축이기 때문에 vertical V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X축을 H축, Y축을 V축. 앞으로 이런 기호로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수평의 방향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의 머리가 우측을 향하면 플러스고요. 자,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내가 우측을 플러스로 수평을 가정해 놨으니까 만약에 수평의 화살표가 좌향이라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화살표의 머리로 수평의 축을 우향, 좌향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비슷하게요. 위쪽 상향을 플러스 하향을 마이너스로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게 부호 및 방향에 대한 체계고, 이 역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양수, 음수의 개념, 수학의 개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좌표의 체계만 도입이 되지 수평의 축이 우향이면 플러스, 그거의 반대이면 좌향이면 마이너스, 이 방향성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수직도 상향이면 플러스, 하향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만 결정짓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향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방향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령 이런 칠판지우개가 되어 있는데 이 칠판지우개를 제가 여기를 탁 치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이 형상을 매번 뭐 사진을 찍거나 형태를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그 모양을 자, 이렇게 화살표의 형태로 그린다는 겁니다. 자, 이때 내가 화살표로 이동력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데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을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 이 화살표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이 각도를 이야기하죠.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 이 화살표의 크기를 힘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크기. 자, 간단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자, 이동력이라는 힘의 3요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러면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자, 간단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작용점의 시작점과 화살표의 머리 부분을 무한대로 이렇게 연장한 선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선이죠. 자, 이 작용선은 힘의 3요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작용선은 단지 이 회전력이라는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 세 개가 힘의 3요소고 작용선은 회전력을 구하기 위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 방향이라는 것을 흔히 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각도에 대한 표현이죠. 자, 힘의 크기는 보통 얘의 크기를 F라고 쓰기도 하고 P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F라고 한번 써볼까요? P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작용점이 있는데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힘이 경사지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시는 순간 역학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경사진 화살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직교 좌표의 체계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사 화살표는 수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니까 이 작용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체계를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형태로요. 생각을 해보니까 수평을 X축, 수직을 Y축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는 이렇게 수평 이동이 되었다가 지금 이동력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수직 이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화살표는 수평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왔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수평의 힘을 이 F에 대한 X방향의 힘이라고 부르고 수평 불력이라고 합니다.
수평 방향의 부분적인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이 힘은요, PF, Y가 되겠고요. Y축 방향의 부분적인 힘이다라고 해서 수직불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요점은 경사의 화살표를 보는 순간 계산이 안 되니까 수평불력과 수직불력으로 분해를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첫 시간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빗변을 A라고 보고요. 수직변을 B라고 보고요. 수평변을 C라고 보겠습니다. C. 이때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삼각 함수, 삼각 B라고 하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A분의 B죠. A분의 B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C분의 B입니다. 그럼 요거를 유치하게 S자가 필기체로 이루어진 형태니까요. 이렇게 사인이고요. C자가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코사인이죠. 탄젠트 T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건 이렇게 아실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이 사인과 코사인입니다. 이 두 개예요. 자, 이를 한글로 적어보니까 세타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예요. 각도. 방향이 되겠죠. B는 수직이고요. A는 경사예요. 빗변이죠. 빗변. 경사성분. 세타는 각도입니다. C는 수평이죠. 한글로 입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A는 경사입니다. 자, 이 사인, 코사인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단순히 자, A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B는 A 세타인데 C는 A 세타인데 자, 이렇게 읽어지죠. 수직은 경사의 각도를 곱하는데 수평은 경사의 각도를 곱하는데 지금 똑같죠. 저기 성분이. 수직 성분으로 바꿀 때는 사인 성분이 필요한 거고 수평 성분으로 바꿀 때는 코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별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별 내용 아닌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적용을 못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경사 성분이 있고 각도가 있고 수직과 수평이 있으니까 자, 이제 이 수직 불력은 경사 성분이 지금 F입니다. F에다가 각도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사인을 곱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표현을 적용한 거죠. 그렇다면 수평도 마찬가지로고요. 경사 F에다가 각도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코사인을 적용하면 수평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분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이후에 F가 10kN이다. 세타가 30도다 라는 각도를 제시해 주면 이런 숫자 부여된 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10을 대입하고 30도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 10을 대입하고 이런 30도를 대입하는 거죠. 이런 숫자를 제시해 줬으니까요. 그렇다면 얘가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Y방향의 수직불력은 5가 되겠고요. X방향의 수평불력은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5 루트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직각삼각형의 체계에서 피타고라스의 내용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빗변 10의 제곱은 수직 5의 제곱, 수평 5 루트 3의 제곱, 75죠. 5 루트 3의 제곱.
25 더하기 75는 100입니다. 라는 내용이 성립이 된다. 이게 이동력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자,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힘의 화살표를 크기, 방향, 작용점으로 세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방향성을 갖는 지표를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이 벡터와 상응되는 게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 성분이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방향이 꼭 표현이 되니까 힘은 벡터 성분이지 스칼라 성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3요소가 있고요. 경사진 요소를 수직으로 바꿀 때는 사인 성분이, 수평으로 바꿀 때는 코사인 성분이 필요하다. 자, 이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익히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사인과 코사인의 의미를 적극 활용을 해 주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이 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학의 기본적인 소개와 경사진 화살표를 처리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4페이지를 보시면 힘의 합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이번에 이동력을 합성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두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합할 수 있느냐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힘이 F1이다. 첫 번째 힘이다. 힘의 화살표. 이렇게 힘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이런 힘이 F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이번엔 이 두 개의 힘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F1과 F2라는 두 개의 힘이 알파의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성분들을 합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로 합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이 합해진 힘을 리절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리절트, 결과값이죠. 두 개의 힘을 합한 결과다라는 의미로 R이라는 기호를 쓰고 리절트의 R, 합력이라고 부릅니다. 합하여진 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 합력이라는 것은 결국 F1과 F2와 알파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평행사 변형이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려보고 평행사 변형이죠. 평행사 변형. 여기서 수직선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가상의 선을 두 개를 내려봤더니 직각으로요. 자, 이 힘이 F2라면 이 힘도 F2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F2. 이 각도가 알파라면 이 각도도 알파일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랫변의 이 늘어난 요만큼의 길이와 수직방의 이만큼의 길이를 경사성분 F2와 각도로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살펴본 이 내용을 적용을 한번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직 방향의 성분은 F2에 대해서 알파를 곱하고 이 수평 방향의 성분은 F2에 대해서 알파를 곱하는데 수직은 뭐라고 했죠? 사인 성분이라고 했고요. 수평은요? 코사인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요. 그렇다면 이 대각선은 지금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R의 제곱은 자, 아랫변 F1 플러스 F2 코사인 알파의 제곱 수직변 F2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빗변의 제곱은
수평의 제곱 더하기 수직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렇다면 얘를 전개를 한 거죠. F1의 제곱 2배의 F1, F2 코사인 알파 F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자, 여기는요. F2의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2의 제곱을 공통에 인자하니까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각도에서 사인의 제곱 더하기 똑같은 각도를 코사인 제곱을 하면 이게 삼각함수의 법칙에서 1이에요. 1.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이만큼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지금 지금 밑줄 친 부분을 F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R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제곱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요. 자, 공학 분야는 음수로 이런 게 없어요. 역학이 공학의 일부죠. 그 음수가 없으니까 크기만을 중요한 학문이니까 음수를 제거해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동력에 대한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힘이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힘으로 합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합력은 F1의 제곱, F2의 제곱, 이 두 배의 F1, F2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예제들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힘이 20kN이고 이쪽 방향의 힘이 30kN이다 라고 해보면 얘가 특정의 각도를 60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힘을 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루트 형태를 씌워주시고 순서하고 상관없어요. 20의 제곱, 30의 제곱, 2배의 20 곱하기 30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힘의 단위로요. 제가 이런 것까지는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을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혹시 자, 수평면과 이루는 이 각도를 알고 싶다라고 해보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F1 플러스 F2 코사인 알파 분의 수직변 F2 사인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각도만 알고 싶다면 자, 탄젠트 인버스를 취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두 개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각도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각도만.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수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출제하니까 이 각도까지는 그냥 내가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형태의 그림을 도식상에서 밑변분의 높이로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자, 합력.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 두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때까지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통용이 되죠. 여기가 지금 90도라면 즉 이 30과 이 60이라는 힘이 있는 20이라는 힘이 있는데 얘가 90도일 때 요거 합력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 다 구한다는 거죠. 왜? 여기다 90도를 그냥 대입을 하면 코사인 90이 0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0이 돼요. 그럼 결국 2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이 루트 값을 씌우면 이 값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역학 분야에서의 내용은 90도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큰 상관은 없겠다는 겁니다. 자, 힘의 합력에 대한 두 개의 힘을 하나의 힘을 합하는 내용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이 4페이지에 힘의 합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페이지에 보시면 작용점이 같은 여러 힘의 압력과 수평면의 방향을 구해보자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힘이 두 개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직교좌표 체계가 있는데 X축, Y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화살표가 하나 있고요. F1이라는 화살표가 수평면과 이르는 각도가 3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힘이 하나가 있고요. F2라고 해볼까요? 자, 이걸 45도라고 해볼까요? 자, 이걸 3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힘이 하나가 있고요. F3, 세 번째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각도를 6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작위의 각도를 한번 부여를 해준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F라는 성분을 다 X축 방향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면요. 자, 경사가 있고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F1 무슨 45도죠? 코사인 4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F2에 대해서 30도를 적용할 때 코사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F3에 대해서는 60도를 적용하면 되는데 코사인을 적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F1 코사인 45도 플러스 F2 코사인 30도 플러스 F3 코사인 60도가 좌향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고요. 우향은 플러스죠. 여기가 우향이죠. 우향, 좌향, 좌향이죠. 그럼 이 세 개를 합한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Y방향으로는 사인 성분이죠. Y방향은.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니까 F1에 45도인데요. 사인이죠. F2에 30도인데요. 사인입니다. F3에 60도인데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요. 수직 방향, Y 방향으로 성분들을 다 분해해 보니까 F1에 대해서는 사인 45도고 F2에 대해서는 사인이죠. 사인 30도고 F3에 대해서는 사인 60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합일 텐데 Y 방향이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니까 화살표의 머리만 보자는 거죠. 상향, 하향입니다. 그럼 이런 힘을 하나 합한 게 하나 또 있겠죠. 그러면 이 합한 힘 제곱 더하기 이 합한 힘 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한 개의 힘은 어느 방향이든 표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 힘이 작용할 때는 수평성분은 코사인으로 전부 다 바꿔서 더하는 거고 수직성분은 사인으로 전부 다 바꿔서 더하는데 지금 상태는 한 개의 힘이니까 하나씩 표현이 되지만 지금 이런 예제에서는 화살표가 3개니까 코사인 성분은 3개고 사인 성분도 3개인데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합력처럼 하나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개의 힘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300과 200과 100이 있습니다. 300이라는
힘이 있고 200이라는 힘이 있고요. 여기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00이라는 힘이 있고 여기 200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단위든 상관없죠. 킬로뉴턴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세 개의 힘을 하나로 합할 수 있냐? 그렇다면 이 각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각도를 60도라고 한번 제시해 줘 보고요. 이 각도를 3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죠. R은 루트 이 식에다 대입하자는 거죠. 그러면 순서하고는 상관없어요. 두 개만 놓고 보니까 100의 제곱 더하기 2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20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니까 탄젠트의 역함수를 취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 없겠냐는 겁니다. 아무튼 이걸 구해 놓은 다음에 이 힘과 이 각도를 또 구해서 또 하나의 힘을 합하면 또 이 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게 매우 껄끄럽고 바보 같은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이 사고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지금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보고 직교좌표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00은 수평이 맞습니다. 300은 수직이 맞습니다. 지금 삐딱한 건 200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바꾸게 되면 200 무슨 60도입니까? 사인 60도가 된다는 거죠. 수평성분으로 바꾸면 200 코사인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사의 화살표를 하나로 바꾼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 힘 200, 300과 200 사인 60이라는 것을 하나로 합한 무슨 숫자가 하나가 있고 수평으로 두 개의 화살표가 있지만 100과 200 코사인 60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의 제곱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R이. 이때 각도가 90도니까 이만큼은 0이 되잖아요. 결국 이만큼 300 플러스 200 사인 60도의 제곱 더하기 100 더하기 200 코사인 6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서 내가 알고 있는 체계로 오자라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의 합성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동력이라는 거 하나만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 단위 체계는 뉴턴을 쓰고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건데 벡터 성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고 수평 방향의 부호 처리 어떻게 할 거고 수직 방향의 부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 작용선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 경사진 힘을 바꿀 때는 수직으로 바꿀 때는 사인이 필요하고 수평으로 바꿀 때는 코사인이 필요해서 부분적인 힘의 체계로 바꿔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각도가 90도가 아닐 때에도 하나의 힘으로 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초등수학에서는 이런 형태로 배웠는데 90도가 아닐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알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에는 한 개의 수직의 힘과 한 개의 수평의 힘으로 바꿔놓고 하나의 힘처럼 합력으로 구해내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키워주시는 것이 힘의 이동력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